네, 두 번째 주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에 불고 있는 흥행바람 정말 말만이 아니었던 걸까요? 어제 시작된 당원 투표 무려 25%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대급 흥행되는 거 아니냐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지금 후보들 사이 오가는 말은 곱지 않습니다. 오늘 열린 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 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못할 거다라는 이른바 이준석 리스크로 공세에 나섰고요. 이준석 후보는 보수 유튜버들이나 하는 것이라며 비열하다고 받아치고 결국엔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매우 적대적으로만 말씀을 하세요. 당대표가 된다면 이러한 태도는 굉장히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다. 실제 원내대표 하실 때 존재했던 막말 리스크라는 것은 저희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에다 대놓고 문파 달이라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후보들의 이런 날선 공방 최근 계속돼 왔죠. 같은 자리에서 쭉 지켜본 홍문표 후보 결국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목욕가서 하면은 또 뭐 때도 나오고 뭐 좀 물이 또 더럽고 그렇잖아요. 그 흙탕물에 흙탕 싸움하는 건데 인신공격하고 닭싸움하고 또 피거리 싸움하고 이게 우리 자화상이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은 저는 뭐 후보를 나온 입장에서 참 부끄럽고 창피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국민의힘 전대에 불고 있는 흥행 바람, 마지막까지 그 기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예, 두 번째 토크로 풀어볼 얘기는 국민의힘 전대 흥행 대박, 과열의 막말도라는 얘기입니다. 자, 유상범 의원님, 일단 뭐 어제 있었던 당원 투표율 25%가 넘었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높은 투표인데 일단 관심이 많아요.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좋다고들 합니까? 제 얼굴 늘 이렇게 흐뭇한 미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저희도 사실은 이 전당제를 열 때 이와 같은 그 엄청난 흥행이 국민적으로 관심을 받을지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최초에 초선 의원들의 과감한 도전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어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본선에서는 떨어졌지만 김웅 의원 또 김은혜 의원이 도전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봤던 국민의힘은 굉장히 꼰대의 모습이었는데 초선이 도전한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국민들한테 신선하게 다가왔고 그 바람 속에서 이준석 의원이 나와서 아주 좋은 순발력 그리고 명쾌한 그 태도 또는 그 다선자임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 좀 지나칠 정도로 강하게 그 날선 공방을 벌이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와닿고 그것이 이 당이 변화하는구나. 국민의힘이 변화하면 이번엔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구나 하는 이런 그 순기능이 작용하면서 엄청나게 방송 끝나면 이준석 후보 지지한다고 소문나겠는데요. 다른 후보가 서운하시겠는데. 아니 물론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그러나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뭐 어쨌든 저는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낡은 정치인 또 젊은 정치인에서 이제 사실은 빼면 사람을 빼면 낡은 정치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젊은 정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나이가 젊은 것보다도 실제 내용과 콘텐츠가 젊은 내용으로 국민께 다가와 달라는 거고요. 저는 그거를 국민의힘에서 먼저 해서 저희는 보면 저희도 좀 신발끈을 메고 옷깃을 내매고 같이 경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특히 36세의 당대표가 만들어진다는 건 그건 절박함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아까도 저희 당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희도 절박하고 또 국민의힘도 절박하고 이래서 국민들께는 좋은 경쟁을 보이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도 지금 요새 뭐 미스터 트롯이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나오시는 게 아마 이 모습을 보면서 절박함을 느끼신 것 같고 저는 지금 현재 이 인기가 국민의힘만 국한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의 그 민주당에서 사실 당대표 경선을 할 때 MBC에서 그 토론회 그 시청률을 봤더니 0.8%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니까 2.6%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은 국민적 관심을 못 가졌는데 그게 그 나물에 그 밥으로 그 사실 비문 친문이 싸운다 이런 모습이 이제 인식이 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민주당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역시 민주당에도 똑같은 국민적 요구가 지금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어쨌든 40대 재선이니까 주변 분들이 이제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느끼는 거 없냐. 그래서 저 스스로도 많이 반성을 하고 저희도 좀 더 잘 준비해서 신발끈 묶고 열심히 달려야겠다. 도전 한번 해보시죠. 아니 워낙 뭐 인물도 좋고 굉장히 뭐
일단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표현으로 약간 조언을 하셨는데 전혀 이렇게 다른 뭐 저기 채소와 야채가 많이 준비돼 있으니까요. 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준비 잘 해보겠습니다. 제 강훈식 의원님이 뭐 당내 소문난 전략통이고 네. 또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좀 여쭤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당대표로 누가 되는 게 좋습니까? 이준석 후보와 나경원, 일단 주호영 후보 이렇게만 놓고 본다면요. 저는 뭐 누구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주 솔직하게.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가 사실은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사실은 또 정당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제1야당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경험치에 대한 걱정들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운영도 또 투반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젊은 얼굴만 바뀌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세력 교체가 젊게 될 거냐. 국민들이 바라는 건 결과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젊은 정치, 좀 새로운 정치를 해봐라는 건데 그거를 이준석 시작으로 모든 당원들이 힘을 모아서 해볼 수 있느냐. 이건 약간 좀 다른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이 좀 있고요. 반대로 나경원 후보나 나머지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런 경험과 실력들은 또 되는데 새로움은 없다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누가 돼도 사실은 걱정되는 지점들이 있고 제가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아니, 근데 뭐 사실은 제가 할 얘기를 이제 강 의원님이 다 해주셔가지고 네. 사실 제가 이제 전당대 준비위원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 네. 뭐 알아서 충분히 설명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마음을 다 전해주시구나. 알겠습니다. 예. 요거 하나 유상범 의원님 여쭤보면 나경원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패싱 이라면 집중적인 공략이 될 것이다. 또 뭐 보도가 일부 나왔었어요. 윤석열 전 총장이 야당 의원들 정진석 의원이 주도하는 모임에 참석하려고 했었는데 안 했다. 근데 그게 최근 이준석 후보의 인기 때문이다라는 설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정진석 의원이나 또 윤 전 총장 측에서 부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그 정진석 의원이 주관하는 모임에. 열린 토론 미래에 제가 예. 참석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윤석열 총장이 참석한다는 얘기 자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그 이준석 의원 후보도 결국 윤석열 패싱의 그 모습을 보인다. 꼭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준석 후보가 윤석열 총장의 워딩은 아니에요. 사실 전언인데 이제 그 장모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는 공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마치 그 이준석 후보의 말이 윤석열 후보를 견제하는 듯한 이런 말도 들렸고 또 그 말을 이 뒤에서 또 김종인 대표도 유사한 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언뜻 정치권에서는 또 그와 같이 그 이준석 후보가 윤석열 총장의 패싱을 염두에 두고 한 말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도 가능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제가 보는 견제에서 우리 당 후보들이 지난번에 5명이 다 윤석열 총장이 나오지 않으면은 대선 승리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다 노라고 했잖아요. 그걸로 봐서는 뭐 윤석열 패싱까지는 가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제가 남의 당 이야기에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 야박해서 근데 나경원 후보가 전략적으로만 보면 윤석열의 지지를 얻어서 이 마지막 돌파를 해보시려고 시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를 얻어서 해보겠다. 즉 이준석 후보는 못 받게 한다 또는 패싱할 문제 제기를 한다라고 하는 전략적인 수라고 보는데요.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제가 밖에서 볼 때는 이준석 후보로 많이 기우는 거 아니냐. 당내 여론의 흐름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도 해석이 된다 이런 생각 듭니다. 혹시 뭐 지금 전략대로 강훈식 의원이 얘기한 분석한 전략대로 윤 전 총장은 이준석 후보가 만약 당대표가 되면 조금 껄끄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을 유상범 의원님에게 여쭤보냐면 지난 22일인가요? 윤 전 총장하고 통화를 했잖아요. 네. 좀 시간이 좀 꽤 되긴 했는데. 그때 뭐 제가 통화를 하면서 윤 전 총장이 갖고 있는 제3지대론에 대한 얘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뭐 한 30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윤 총장은 기본적으로 지금 스탠스는 정치권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은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탁월한 해석이긴 한데 언뜻 보면 그러나 실제로 윤 총장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당대표 선거에 어떤 관여를 한다거나 또는 조금이라도 어떤 특정인에게
뭐 힘을 실어준다든가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밖에서 보면 근데 이준석 후보보다는 사실은 나경원 후보가 윤석열 총장을 모시기 좋은 건 또 사실 아닙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밖에서 보면 관록이라든지 또 노하우라든지 또 어떤 그런 또 연배라든지 이런 것도 무시는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당대표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의 저런 메시지가 설득력은 있게. 너무 걱정 안 해주셔도 잘 돌아갈 테니까. 뭐 이렇게 걱정을 설득력은 근데 있어 보여서. 우리 강현님이 전략통이 많은 게 마치 설득하듯이 하면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디스를 많이 하시네. 아닙니다. 제가 볼 땐 디스보다 회방. 그렇지. 뭐그 정도가 돼 보여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 이제 정치권과 관계를 맺지 않겠다. 이거는 뭐 지금 정치인들을 계속 만나고 있기 때문에 관계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건 지금 개인적 인연입니다, 다. 근데 전당대회나 이런 그런 데에서는 정당 내 전혀 문제에 관여를 하지 않겠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